여러분, 혹시 계단에서 살짝 발을 헛디뎌 넘어진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작은 사고도 걱정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작은 충격조차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여성 4명 중 1명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습니다. 남성도 예외가 아니죠. 70세 이상 남성 10명 중 1명은 골다공증 환자예요. 더 놀라운 건 이 병이 조용한 도둑 침묵의 질병이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뼈가 서서히 약해지는 과정에서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75세인 김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매일 시장에 나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집안일도 혼자 척척 해내셨죠. 손자들이 할머니한테 와서 할머니는 정말 팔팔하시네요 라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서 슬리퍼가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고 아파라 하면서 투덜거리며 일어날 일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와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가족들이 급히 병원으로 모셔갔고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허리뼈 2개가 완전히 주저앉아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척추 압박골절입니다. 골다공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네요 라고 말씀하시니까 김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죠. 저는 아픈 곳도 없었는데요. 뼈가 약하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할머니, 골다공증은 뼈 속이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아지는 병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텅텅 비어 있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져요. 마치 겉보기엔 튼튼해 보이는 오래된 나무 기둥이 속은 썩어서 살짝만 건드려도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뼈는 치밀하고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골다공증이 진행되면 뼈 조직 안에 구멍이 생기면서 마치 치즈처럼 구멍투성이가 됩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모양은 그대로인데 밀도와 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주로 척추, 손목, 엉덩이 뼈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가 가장 흔한데 환자의 절반 이상이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발생한다고 해요. 그냥 무거운 쌀포대를 들어 올리거나 심지어 심하게 기침을 하다가도 뼈가 부러질 수 있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더욱 심각한 건 골절 후 회복 과정이에요. 젊은 사람과 달리 중년 이후에는 뼈가 잘 붙지 않거든요. 김 할머니처럼 한번 골절을 경험하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골절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죠. 통계를 보면 더 심각해요. 골다공증성 골절을 한번 경험한 분들은 1년 내에 다시 골절될 확률이 2배에서 5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엉덩이뼈 골절의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20%나 된다는 충격적인 자료도 있어요.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거죠. 김 할머니는 결국 3개월간 침대에서 생활하셔야 했어요. 그 사이에 다리 근육이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도 허리가 굽어서 예전처럼 활동적인 생활을 하기 어우셨거든요. 미리 알았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후회스럽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골다공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진단받았더라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골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골다공증을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 비결은 바로 뼈 건강을 지키는 3가지 핵심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들을 바로잡으면서 올바른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뼈가 약해진다고 하면 제일 먼저 칼슘을 떠올리시죠. 칼슘 많이 먹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 어머니는 칼슘 약 먹고 계시니까 걱정 없어라고 안심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칼슘만으로 충분할까요?
방영희 씨의 경우를 자세히 보세요. 68세인 박 씨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후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거든요. 매일 아침 칼슘 보충제를 빼먹지 않고 챙겨 드시고 우유도 하루 2잔씩 꼬박꼬박 마셨죠. 멸치볶음을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해 드시고 치즈와 요구르트도 간식으로 자주 드셨어요. 이 정도면 칼슘은 충분히 먹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셨죠. 주변 사람들도 영희 씨만큼 칼슘 챙겨 먹는 사람 없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1년 후 골밀도 검사 결과는 박 씨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수치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서 뼈 건강에 첫 번째 오해가 생깁니다. 칼슘은 분명히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이에요. 뼈의 99%가 칼슘과 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하루에 필요한 칼슘은 50세 이상 여성 기준으로 1200mg, 남성은 1000mg 정도입니다. 우유 한 컵에 약 300mg이 들어있으니까 우유만으로는 하루 권장량을 채우기 어려워요. 멸치 큰 것 5마리에 약 80mg, 두부 반모에 약 200mg, 시금치 한 접시에 약 1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조합해서 드셔야 하루 필요량을 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핵심인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핵심 조력자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열쇠와 자물쇠 같은 관계죠. 아무리 좋은 칼슘이라는 재료가 창고 앞에 쌓여 있어도 비타민 D라는 열쇠가 없으면 뼈라는 창고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비타민 D는 소장에서 칼슘 흡수율을 30%에서 80%까지 높여줍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먹은 칼슘의 10%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의 9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비타민 D는 주로 햇빛을 통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햇볕을 쬐일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외출 자체를 꺼리는 분들이 많아져서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특히 체중 부하 운동이 중요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 같은 것들 말이죠. 뼈는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져요.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줄어드는 것처럼요. 우주비 행사들을 보세요. 무중력 상태에서 몇 달만 지내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중력에 자극이 없으니까 뼈가 이제 튼튼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판단해서 스스로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활동량이 줄어들면 뼈도 함께 약해집니다. 방영희 씨가 칼슘을 열심히 드셨는데도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 D 수치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였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거든요. 좋은 재료를 공급했지만 그것을 뼈로 운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마치 집을 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벽돌이 있어도 시멘트가 없으면 벽돌들이 제대로 붙지 않겠죠. 그리고 기초공사가 단단하지 않으면 집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뼈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칼슘과 비타민 D, 그리고 운동이 3박자를 맞춰야 비로소 튼튼한 뼈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균형 있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칼슘 섭취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 약만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천연식품에서 얻는 칼슘이 훨씬 흡수율이 좋아요. 조미란 씨는 72세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나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약국에서 파는 칼슘 약을 먹을까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음식으로 드시는 게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 씨는 매일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기 시작하셨죠. 아침에는 우유 한 컵과 요구르트를 드시고 점심에는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어서 끓이세요. 저녁에는 멸치볶음이나 시금치나물을 꼭 올리시죠. 처음에는 매일 챙겨 먹기가 힘들었는데 한 달 정도 하다 보니 습관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이런 음식들이 더 맛있게 느껴져요.
하지만 칼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조 씨도 경험하셨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칼슘을 챙겨 드셨는데 골밀도 검사 결과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뭔가 빠뜨린 게 있나 싶어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비타민 D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되는 심각한 부족 상태였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칼슘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마치 문은 있는데 열쇠가 없는 것과 같아요라고 설명해 주셨죠. 비타민 D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소장에서 칼슘을 흡수할 때 비타민 D가 있어야만 칼슘 흡수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단백질이 칼슘을 혈액으로 운반해 주는 거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먹은 칼슘 대부분이 그냥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려요. 더 놀라운 건 비타민 D가 뼈에서 직접적인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와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의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 균형이 깨져서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부서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세 번째 핵심인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중력과 근육의 힘이 뼈에 가해지면 뼈 세포들이 더 튼튼해져야겠구나라고 인식해서 새로운 뼈 조직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를 뼈의 리모델링이라고 해요. 특히 체중이 실리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춤추기 같은 운동들이죠. 수영은 심폐기능에는 좋지만 뼈 강화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물속에서는 체중 부하가 거의 없거든요. 조미란 씨는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실천하기 시작하셨어요. 칼슘 섭취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매일 오전에 30분씩 산책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의사와 상의해서 비타민 D 보충제도 복용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져서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6개월 후 재검사에서 골밀도가 눈에 띄게 개선된 걸 확인하고 조 씨는 정말 기뻐하셨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나이에 이 정도 개선되는 건 정말 드문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꾸준히 실천한 보람이 있었죠. 하루 15분만 햇볕을 쬐어도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을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약 먹는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 라고 의심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정말입니다. 우리 피부는 신이 만드신 놀라운 비타민 D 제조 공장이거든요. 이영숙 씨는 70세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골밀도 수치가 정상의 70%밖에 안 되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죠. 의사 선생님이 비타민 D 보충제를 처방해 주셨지만 이 씨는 평생 약 먹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평생 약과 담을 쌓고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까지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약보다는 자연이 주는 힘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약 없이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라고 여쭤보시니 의사 선생님이 흔쾌히 햇빛 쬐기를 권해주셨어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자연스러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부작용도 없으니까요. 다만 꾸준히 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씨는 매일 규칙적인 햇볕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15분에서 20분씩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햇볕을 쬐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것만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했는데 3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부족 단계에서 정상 범위로 올라온 걸 확인하고 깜짝 놀라셨죠. 정말 신기해요. 그냥 매일 조금씩 나가서 걸었을 뿐인데 몸이 스스로 약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자연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햇빛이 어떻게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과정이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 피부에는 7-D 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름이 복잡하죠. 간단히 말해서 비타민 D의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외선 비중에서도 특별히 비타민 D를 만드는 파장이 있는데 이게 피부의 원료에 닿으면 마법처럼 프리비타민 D3로 변화해요. 그리고 체온에 의해 비타민 D3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피부에서 만들어진 비타민 D3는 아직 반제품이거든요. 이게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서 25-하이드록시 비타민 D로 한 번 더 변화하고 다시 신장에서 최종적으로 활성 비타민 D가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진짜 일꾼이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건 우리 몸의 정교함이에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나와서 더 만들어라라고 신호를 보내고 충분하면 생산을 자동으로 조절해요. 마치 보일러의 온도 조절기처럼 완벽한 자동 시스템이죠. 그럼 하루 종일 햇볕을 쬐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D를 만들어내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15분에서 20분 정도면 하루 필요량인 600에서 800 국제 단위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히려 너무 오래 햇볕에 노출되면 피부 손상과 피부암 위험만 늘어날 뿐입니다. 효과적인 햇빛 쬐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시간대가 가장 중요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최적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자외선 B의 강도가 비타민 D 합성에 딱 적당하거든요. 너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는 자외선이 약해서 효과가 떨어져요. 50대 이후 뼈 건강을 지키려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막연하게 몸에 좋은 건 먹고 운동하자가 아니라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거든요. 마치 집을 짓듯이 차근차근 기초부터 탄탄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먼저 식단 체크리스트부터 만들어 보세요. 하루 칼슘 1200mg을 채우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숫자만 들으면 막막하실 텐데 실제 음식으로 환산해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아침 메뉴로는 우유 1컵과 시리얼 1그릇이면 약 350mg이에요. 여기에 요구르트 하나를 더하면 150mg이 추가되죠. 점심에는 된장찌개에 두부 반 모를 넣으시면 200mg, 멸치볶음 한 접시면 150mg 정도입니다. 저녁에는 시금치나물이나 브로콜리 반찬으로 200mg,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이면 100mg 정도 되죠. 정말 순 씨는 이런 식으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65세인 정 씨는 골다공증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매일 식단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번거로웠는데 한 달 정도 하다 보니 습관이 되더라고요. 뭘 먹었는지 적어보니까 부족한 게 뭔지 한눈에 보이거든요. 아침엔 우유와 시리얼, 점심엔 된장찌개에 두부 듬뿍 넣고 저녁엔 멸치볶음이나 시금치나물을 꼭 챙겨 먹었어요.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이런 음식들이 더 맛있다는 걸 깨달았죠. 정 씨는 장보기부터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고기 위주로 장을 봤는데 이제는 멸치, 두부, 시금치, 브로콜리 이런 것들을 먼저 카트에 담아요. 남편도 처음에는 왜 이런 것만 사냐고 했는데 지금은 함께 챙겨 드시고 계세요. 운동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하루 30분 걷기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는 게 좋아요. 첫 주에는 평지에서 천천히, 둘째 주부터는 조금씩 빠르게, 한 달 후에는 가벼운 언덕길도 포함시켜 보세요. 김철수 씨는 72세에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운동선수였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완전히 게을러졌죠.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김 씨는 정말 체계적으로 운동 계획을 세우셨답니다. 첫 주에는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천천히 걸었어요.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둘째 주부터는 2바퀴로 늘리고 한 달 후에는 근처 공원까지 가서 30분 정도 걸었죠. 지금은 가벼운 등산까지 할 수 있어요. 계단 오르기도 훌륭한 뼈 강화 운동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되 무리하지 마시고 한 층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무릎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올라갈 때만 계단을 이용하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 아령이나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 있거든요.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순희 씨는 집에서 하는 근력 운동의 달인이세요.
69세인 이 씨는 헬스장 가기는 부담스럽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라고 하세요. 500ml 물병 2개를 들고 팔 운동을 하거나 소파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20번씩 하면 다리 근육이 좋아져요. 벽에 손을 대고 하는 팔굽혀펴기도 처음에는 5번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15번까지 할 수 있어요. 체중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너무 마르면 뼈도 약해지고 너무 무거우면 관절에 부담이 됩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뼈 건강의 기본이죠. 50세 이후에는 체질량 지수 23에서 25 정도가 적당해요. 박정자 씨는 체중 관리와 뼈 건강을 함께 챙기고 계세요. 너무 살을 빼려고 하다가 오히려 뼈가 약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무리한 다이어트는 금물이죠. 금연과 금주도 필수입니다. 담배는 뼈 생성을 방해하고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를 활성화시켜요. 과도한 음주는 칼슘 흡수를 떨어뜨리고 비타민 D 대사를 방해합니다. 이미 흡연이나 음주 습관이 있으시다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시면 돼요. 정기적인 검진도 중요해요. 50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발견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니까요. 특히 폐경후 여성이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 자주 검사 받으시는 게 좋아요. 김영호 씨는 이런 체크리스트를 벽에 붙여놓고 매일 확인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해야 할 뼈 건강 실천 항목들을 하나씩 체크해요. 우유는 마셨나? 오늘 햇볕 쬐 계획은 있나? 걷기 운동은 언제 할까? 이런 식으로요. 일주일에 2번은 생선을 드시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에는 비타민 D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뼈 건강과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매일 햇볕을 쬐면서 걷는 겁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칼슘 흡수 촉진, 비타민 D 합성, 근력 강화를 모두 해결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당장 밖으로 나가서 15분만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이런 것만으로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뼈가 고마워할 테니까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